네, 지금 뭐 해외, 국내 할 것 없이 코로나19 백신 상용화가 현실과 가까워지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자금이 시장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장을 또 어떻게 잘 이용하면 좋을지 오늘도 과장님과 시황 그리고 종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어떤 주제를 얘기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주제는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릴 거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 궁금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02000-4875, 02000-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짧게 문자 남겨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많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조성우 과장님의 주제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코스닥을 바라보는 외국인입니다. 코스닥도 이제 달라지는 건가요? 수급상의 변화가 네. 조금씩 감지가 되죠. 근데 우리 사실 이제 코스피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 가고 이러니까 당장 오늘 내 2,600 볼 줄 알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는 건데 시장이 이렇게 녹록진 않아요. 다만 최근에 그 시장이 그 종목별로 굉장히 좀 활발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그런 시그널들이 좀 보이니까 그거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일단 코스피 네. 차트를 먼저 보시죠. 코스피 차트 일단 뭐 연중 최고치 부근이고요. 2,545포인트 거의 뭐 2,600에 근접은 해 있는데 자, 우리 욕심 같아서는 여기서 뭐 당장에 보여줬으면 하지만 뭐 차트로 보시더라도 거기까지는 아직 허락을 안 하죠. 물론 여기서 뭐 불과 뭐 40~50포인트 정도인데 이거 뭐 언제든 갈 수 있는 위치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뭐 2,600을 본다라는 욕심보다는 여기서는 조금 이제 숨 고르기를 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수급상 특징적인 게 뭐냐면 외국인이 그 11월 여기 그러니까 요 상승이 나온 요 구간이죠. 요 구간 기록적인 요 상승 여기서 이제 코스피를 외국인이 무려 5조 원을 순매수했거든요. 네. 근데 어제는 900억밖에 안 샀어요. 어제는 900억밖. 그리고 장중에는 순매도 기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뭔가 또 시그널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그동안 IT를 쓸어 담았는데 어제는 전기전자에서 1,200억의 매도가 나왔고 그동안 또 많이 샀던 업종 중에 하나인 운수장비에서도 350억 매도가 나왔어요. 돈이 나왔죠. 그런데 외국인이 이탈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외국인의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린 그걸 보면 되는 건데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화학업종을 1,150억을 순매수했고요. 의약품,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바이오 쪽 말씀을 드리면서 대형 제약사들 쪽으로 좀 재편되는 이런 쪽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인덱스까지 같이 곁들여져서 이제 들어오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에 지금 뭔가 미묘한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네. 우리 코스닥으로 가보죠. 자, 코스피는 11월에 이렇게 솟구쳤는데 코스닥을 보시면 특히 여러분들 그죠? 좀 답답하죠. 코스닥입니다. 이게 코스닥 뭐 전고점 뚫기는 거녕 뭐 이 구간에서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고 전고점 900이라도 보면은 참 시원하겠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모두 이제 900만 바라보고 또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사실 코스닥이 갖고 네. 있는 상징적인 지수가 이제 900이에요. 일단 900을 가놓고 이제 거기서 전고점을 뚫느냐 마느냐 이건데, 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코스닥이 어제 외국인들이 이제 모처럼 아무리 코스닥이 야 외국인이나 나 코스닥 아직 나 가격 싸잖아 나 좀 바라봐줘 했는데도 11월 동안 사실 외국인은 코스닥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11월에 코스닥을 현재까지 2,800억을 순매수했어요. 근데 어제 2,500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11월 누적 코스닥의 그 순매수 금액이 그냥 어제 하루 산 거랑 거의 똑같다. 그러니까 어제 사기 전까지는 외국인은 거의 코스닥에는 관심이 없었던 이런 스탠스였죠. 그런데 어제 외국인이 코스닥을 2,500억을 사면서 제약 섹터를 800억을 샀죠. 네. 이거 굉장히 여러분 이거 의미 있는 시그널. 제가 어제만 해도 이 제약 바이오의 어떤 승자 독식의 게임에서 정점으로 치닫는다 딱 이런 말씀을 드려서 상대적으로 좀 수급상 불리한 여건이었는데 외국인이 코스피를 일부 팔고 코스닥 쪽에 들어오면서 인덱스 시총상위를 싹 밀어올린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코스닥은 이제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이제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제일 큰 업종이 제약바이오고 그다음에 IT잖아요. 그렇죠. 제약 업종을 800억. 그러니까 제약만 사면은 이제 이건 액티브 플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IT도 400억을 순매수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렇게 보시면 되죠. 왜 그러면 어제 갑자기 이런 그 작용이 나타났을까? 요건 우리 환율에서 우리 답을 찾아보시자고요. 제가 이제 원화 강세를 즐기자 했는데 최근에는 원화가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더라. 이 말씀 좀 드렸잖아요. 11월 한 달 동안에 원화가 무려 지금 20원이 넘게 거의 30원 가까이 빠져 있는데 1,100원대에서는 굉장히 강한 지지를 받고 있고 이것은 주봉으로 보니까 2018년도에 한동안 1,100원대에서 항상 지지받고 올라오고 지지받고 올라오고 지지받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제 코스피 2,600을 뚫어내는 걸 보려면 바로 여기로 가야 돼요. 1,100원을 강하게 깨야 됩니다. 강하게 깨야 돼요. 이 시점에 우리가 코스피 2,600 갔었잖아요. 사상 최고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환율이 여기서 되게 강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외국인의 어떤 추가적인 매수세가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 들어올 때 물론 시세 차익도 노리지만 환 차익도 노리고요. 또 노릴 수 있는 금리 수익도 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적어도 환율 쪽에서 환 차익에 대한 기대감은 약간 이제 둔화된 거죠. 그러니까 요 구간으로 이제 내려왔을 때 코스피는 다시 이제 2,600을 뚫어내는 시도를 할 것이고 그 위로 갈 것인데 현재로서 1,100원대에서 좀 지지가 좀 강하다.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 입장에선 이 하나만으로 뭐 이제 우리 시장 팔고 뭐 나가자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안에서 뭔가 또 아랫돌 빼서 윗돌을 캐는 그런 자금들. 그렇죠? 네. 아니 11월 동안 5조 원을 산 외국인이 다 패시브 자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중에 일부는 좀 초과 수익을 노리기 위한 액티브 자금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액티브 자금들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상대적으로 싼 쪽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코스닥이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 쪽, 그러니까 결국 인덱스 플레이를 또 하는 거죠.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주, 바이오, IT 그 위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떤 코스닥이 지금 수급적으로 조금 외국인들의 어떤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우리가 환율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퍼스트 클래스가 시작되고 또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해주고 계십니다. 전화 끝번호 7320님이 이원 컴포테 궁금하다라고 또 문의를 주셨고요. 테린 포장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뭐 종목 얘기도 좋고 시장 얘기도 좋으니까요. 편하게 02000-4875, 02000-4875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무료고요. 샵 2034로 또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덱스 수급에 따른 현상이 시장에서 또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코스닥 시총 상위주 대부분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됐다는 점이 네. 또 다시 이제 이 외국인의 이런 어떤 시그널을 또 이제 또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신호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전에도 이제 프로그램 그 이제 매매라는 아예 주제를 갖고 와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결국 이제 이 인덱스를 구성하는 프로그램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손으로 좀 좋게 보면서 액티브하게 사는 수급이 이기면 이제 강한 탄력이 나오고 상승 탄력이 나오고 반대일 경우에는 또 이제 강한 좀 이 하방 압력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두 차트를 하나 보시죠. 시총상위 대표 바이오주인 하나는 역시 시젠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주가 자체는 수급상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었는데 시젠 같은 경우가 어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또 어제뿐만이 아니라 이틀 연속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다른 종목 이따 보여드릴 거고 네. 3일 연속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됐는데 어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됐다. 근데 뭐 반등을 네. 세게 하진 못했네요. 그건 왜냐하면 이제 시즌에 네.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시장 전체적으로 액티브한 수급들은 네. 이제 코로나 확산이지만 치료제나 백신 쪽으로 베팅한다고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즌의 운명은 코로나가 종식되면 이제 이 주가를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시장의 어떤 그런 시각들이 반영이 된 것이라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종목을 보여드리면 이제 제넥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신약 개발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바닥을 딛고 반등을 하는데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틀 연속으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됐다. 이것이 바로 이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인덱스 플레이를 한다라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들 종목들이 얼마나 반등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이제 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만 제가 어제도 이제 바이오를 말씀드리면서 이 정고점이나 어떤 내가 좀 너무 고점에서 잡았다면
본전에서 좀 팔 욕심은 조금 이제 편하게 내려놓으시고 이런 이제 반등 구간에서 이제 뭐 강하게 반등이 나올수록 좋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어느 구간에서 좀 비중 축소를 좀 하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백신 이후에 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종목은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 5G 관련주인 오이솔루션 궁금하다라고 전화로 접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02전에4875로 전화 주셔서 어떤 얘기든 물어보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또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일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업종이 제약바이오 그리고 IT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반도체 얘기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시장은 역시 IT가 확실히 좀 이끌어주고 삼성전자가 좀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 뭐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뭐 이틀 동안 좀 조정을 받았지만 뭐 그동안 뭐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안 나오면 더 이상한 거죠. 이 정도 조정. 그리고 이제 요게 좀 환율과 이제 엮여가지고 이제 환율이 더 이상 떨어지질 않으니까 좀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를 좀 밀어 올리기에는 좀 외국인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일부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나오면서 이 돈이 또 이제 시장 어딘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코스피의 이제 제약이나 의약품이나 이제 화학 업종일 수 있고 아니면 코스닥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이제 시나리오로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SK하이닉스도 보시고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 이틀 연속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는 것도 또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이거 좀 보시면 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늦게 이제 늦게 배운 도둑질이라 이제 삼성전자는 한참 사상 최고가 갔으니까 얘는 아직은 조금 이제 추세가 견조하죠. 어제도 뭐 사실 보합선에서 끝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장중에 프로그램 매도 기조였는데 장 막판에 순매수로 좀 전환이 됐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로서는 수급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만 본다면요, 이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단기적으로 유효하겠지만, 뭐 시장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찾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좀 이제 좀 변수로 좀 떠오르기는 하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역시 좀 IT가 역시 좀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시기에는 여전히 좀 좋은 섹터라고 보고 있고 어제 좀 외국인의 수급에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듯이 이제 대형 IT주보다는 이제 중소형 IT주 쪽으로 이제 순환매 가능성 요걸 좀 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언택트와 컨택트는 여전히 너무 팽팽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참 사실 손을 들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바이오는 역시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IT 위주로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이제 차트로 비교 분석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IT까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이 시간을 통해서 접수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원 컴포텍, 이 테린 포장 오이솔루션에 이어서 최근에 두상중공업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네요. 오늘 또 문자로 접수가 됐고요. 후성 지금 구간에 매수해도 될지 문자를 또 남겨 주셨습니다.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상담을 잠깐만 지금 두산중공업 관련해서 유상증자 이 신청이 최근에 좀 자주 들어오는데 네. 저는 요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자체가 그 회사에 돈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저게 호재일 수는 없는데도 최근 주가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에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그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 이슈가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구간에서 이제 이 두산중공업의 주식이 이제 손실이 아니라면은 이제 매도를 해놓고 이제 신주 인수권이 부여가 되니까 신주 인수권을 이제 들고서 이제 후속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나면 또 추후에 코멘트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